또박이들 안녕. 제가 지난 영상에서 결혼의 중요성,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여자의 인생에서 결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건, 그래서 결혼을 꼭 빨리 하세요. 그리고 결혼은 꼭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의 예비 남편을 만나고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미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 인생에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생김으로써 엄청난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뭔가 이제는 든든한 내 편이 하나 있구나.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오더라도 우리 집에는 남편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를 믿어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괜찮아. 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회사 생활에서도 좀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그냥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내 옆에 나 혼자서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한테 너 예비 남편 만나고 나서 표정도 너무 밝아지고 인생에 여유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사람 자체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의 예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었고 경쟁 의식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갈아 넣고 내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엄청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으로 대한항공에 24살 때 취업을 했지만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제가 더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직 준비를 해서 대기업 GS 홈쇼핑의 쇼호스트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직을 한 이후에는 워낙에 이제 방송 일이라는 것 자체가 홈쇼핑은 전체 다 생방송이고 또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출근했다가 그리고 나서 밤에 또 방송했다가 엄청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쉬는 날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방송이 매일매일 있어서 주말에도 하루도 못 쉬고 최장 제가 한 2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출근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저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쇼호스트로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면서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3년 차가 되던 해에 그때 저의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남편을 만나고 느꼈던 부분들이 내가 내 인생에서 커리어를 추구하고 뭔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도 당연히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나에게는 집에 돌아와서 휴식을 할 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 그리고 이 세상이 나 혼자 헤쳐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동반자가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제가 작년에 독립을 해서 원래 이제 가족들이랑 살다가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 오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뭔가 엄마랑 그래서 통화를 엄청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오히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좀 길게 봤을 때요, 결국에는 일, 직장, 커리어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요즘에 이제 뭐 정년이 길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년 퇴임의 나이는 65세고요. 저처럼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내가 뭐 말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몸만 건강하면 뭐 평생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나의 가정, 나의 가족은요, 은퇴라는 게 없어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아무리 대기업에 내가 뭐 CEO를 하고 뭐 임원을 하고 내 사업을 열심히 펼치고 해도 언젠가 내가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좀 연로하게 되면, 노쇠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해야 합니다. 근데 내 가정에서 내가 엄마라는 역할, 누군가의 아내라는 역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어요. 회사는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은 내가 없으면 뭐 돌아가게 하겠지만 엄청나게 큰 빈자리를 느끼게 되는 나만의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드는 걸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첫 번째로 결혼이라는 걸 좀 빠르게 시도를 하고 빠르게 상대자를 찾아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결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결혼을 꼭 해라가 아니에요. 비혼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존중합니다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20대 때는 비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30대가 되고 나서는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혼 아닌 것 같아. 나는 가족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20대 때는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생활 경력도 짧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여자 혼자 헤쳐나가기에는 정말 장애물이 많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용기 있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용감하다고. 그런 느낌으로 나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내가 어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건, 나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없이도 이 세상에 내 두 발을 딛고 온전히 나 혼자만의 몸으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자립이 되었는가?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라도 나 혼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자산이라든지 나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어떤 곳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든 혼자서 내가 평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세, 식비 이런 부분에서 돈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또 한 명이 버는 걸로 세 명이 나눠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명이 버는 걸로 네 명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결국에 나눠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이 벌고 둘이 힘을 합치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물론 좋은 결혼이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그래서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생각보다 더 준비해둬야 될 게 많고, 생각보다 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생각보다 더 돈도 많이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진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좀 계속 왜 결혼 안 해?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꼭 결혼을 하세요는 절대 아니지만, 남들이랑 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남들이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사회적 시선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함께 고려를 하고 나서 내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일을 할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는 이상, 이 세상에 저라는 사람에 대한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저는 평생 일을 하고 저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아이도 출산할 계획이 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임신 시도도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일을 하는 엄마가 될 거고요. 저는 아이보다는 아이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 저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저의 삶도, 그리고 아이의 삶도 균형 있게 같이 신경 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미래의 저에게 저의 다짐을 남기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찍고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결혼을 꼭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이 선택이 맞아요. 하지만 정말 그 결혼을 선택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에 앞서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결혼을 안 한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결혼을 한다라는 선택지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할지를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수많은 소개팅을 하고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외모가 중요하다.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외모 전혀 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1번이 일단 외모가 통과가 되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다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
저는 좀 성과지향적이고 그래도 인생을 한번 산다라면은 뭔가 좀 족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야망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는데 그런 야망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좀 멀리 보고 인생을 그냥 오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나는 몇 년 뒤에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 모습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인생에 목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만나고 싶었고요. 이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주 3회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먹는 것도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TV 화면에 나와서 아무래도 좋은 피부도 보여줘야 되고 너무 살찐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저는 기름진 거 안 먹고 제가 치킨, 곱창, 마라탕 이런 거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밀가루 음식은 좀 먹더라도 너무 기름진 건 피하는 스타일. 그리고 저는 술도 아예 안 마시고 담배는 당연히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못 만나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도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과 흡연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선호를 하고요. 그거는 제가 참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거, 나의 결혼 상대자인데 운동을 아예 안 한다? 저는 그런 사람과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저한테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많고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수고를 덜어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매력을 더 느끼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의 동반자를 정하는 건데 저 동반자가 나보다 이만큼 자산이 더 많고 나보다 능력이 이만큼 많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묻어서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위기가 생겨도 그 위기를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현재 능력치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성실한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경제력까지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죠. 그거는 남녀를 불문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너무 경제력에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이 사람의 미래 가능성, 현재 능력 대비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성실한 노력을 해왔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만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소개팅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더 성향적으로 맞는지도 잘 파악을 해서 지금의 예비 남편을 딱 처음 소개팅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사람은 나랑 정말 잘 맞겠다. 나랑 결혼을 해도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를 해나갈 수 있겠다. 진짜 이만한 사람 없겠다. 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거고 저의 예비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고 본인이 찾는 어떤 가치관이 맞는 사람의 그 기준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를 첫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를 하고 자세하게 풀어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봐요, 뚜벅이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